어저께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규모의 정부 인사들과 기업들을 끌고 들어간 게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랄 발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하고 같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사실상 하는 걸로 국무회의 통과했어. 국무회의가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양국 간 군사 및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은 필요치 않고요. 양국 서명 등 행정 절차 후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들 사이에는 각각이 각각 그 군대나 필요로 하는 뭐 각종 무장의 범위라든지 무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간에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시스템을 공유하거나 이런 군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지소미아가 돼 있고 태국 같은 나라랑 지소미아가 돼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교류를 통해서 알고, 야, 우리가 탱크가 몇 대가 언제까지 필요해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양쪽에 매우 농밀한 숨어있는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은 이미 맺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잠수함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안보 무기 거래에 있어서 카나다와 우리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고요. 그럼 잠수함 사업은 이미 우리 쪽에 됐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10월에 결정됐다는 거, 결국에. 카니 총리가 왔을 때 그때 이거 하기로 했다.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그때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이프가 없었으니까 유럽이 돈 줄 테니까 독일제 잠수함 사라 이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흔들릴 여지가 없이 우리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독일이 끼어들게 되니까 일단 독일 돈으로 갖고 그러면 조금 이 60조 사업을 좀 싸게 해볼까? 한 40조 어떻게 빌려서 써볼까?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실사를 해보니 카나다가 원하는 만큼의 군수 지원 내지는 무장 속도라든지 품질이 안 나온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만 카나다가 요구했던 60조 원어치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양쪽에서 동시에 내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은 자동차 한 대가 갖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의 수소 에너지에다가 그 이외에 다른 군사적인 지원들까지 전부 한꺼번에 이번에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OU가 맺어지고 있는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상 한국과 카나다가 군사동맹에 가까운 형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트럼프를 발작 버튼을 눌러가지고 결국 한국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관세 얘기를 꺼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추론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카나다에 들어오게 된다고 치면 결국은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그 제품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만큼 미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 그리고 그만큼 시장을 카나다와 양분해야 되는 투자를 양분해야 되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F-35를 80여 대를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카나다가 미국을 믿고 미국이 카나다를 침투해갖고 자기 땅을 만들겠다고 기도에 이미 그리고 다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셧다운 스위치를 미국이 주고 있는 F-35를 구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취소되고 KF-21로 바뀐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카니 총리가요. 그 하원 질의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 전망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세계가 변했다. 워싱턴이 변했다.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거의 없다. 그게 진실이다. 와, 엄청 세게 얘기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자, 아, 유럽 자본은, 전통 자본은 마크롱을 앞세워가지고 트럼프에 대적하려고 했으나 마크롱 나가리. 자, 그 다음 주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단순히 캐나다 총리로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에 가는 한국 그 대표단의 방문에 빠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캐나다 쪽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먼저 나와버리게 되면은 트럼프는 닭죽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어저께 잠수함 얘기하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전군의 통제 시스템, 군대, 군 병력 그 AI와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국 표준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한국 무기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찰 자산이거든요. 정찰 자산이 사실 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카나다는 솔직히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광활한, 얼마나 넓어요, 카나다가. 그 광활한 지역을 전부 다 감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MOU를 맺고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적에도 군지 비성을 통한 일종의 정찰 자산 조기 확보에 대한 것도 MOU 법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파이브 아이즈인데 우리하고 같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으면 우리도 거의 그 급이 되는 거잖아. 우리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은 돼 있어요. 미국이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은 돼 있지만 걔네들이 우리한테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 정찰 위성과 군사 위성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표준으로 해갖고 미군의 정찰 자산 없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을 경계할 수 있는 공중에서 30cm 아니지 15cm 단위의 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찰 위성을 이미 우리가 가동하고 있고, 그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어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찰 자산을 카나다가 취득하려고 할 가능성이 아니지, 의도가 지금 MOU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뿐만 아니라 각종 자주포, 탱크 전력,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들까지도 한국과 같이 동행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한 캐나다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캐나다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하고 안보 국방 파트너십을 맺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한 것이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최초. 그만큼 카나다가 지금 급해진 거예요. 왜? 평생 은인이고 평생 친구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미국을. 이제 그린란드 먹는 과정 중에 자기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네 땅이라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만큼이 앞으로 차후의 아메리카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카나다는 더 불안한 거예요. 미네소타하고 카나다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네소타에 대한 지금 있는 트럼프의 압박이 센 이유는, 첫째로 미네소타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한 번도 공화당을 뽑아준 적이 없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는 가끔가다 한 번씩 뽑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네소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화당을 뽑아준 적이 없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번 콧대를 꺾어놔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미네소타, 아까도 말씀드린 카나다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미네소타의 전국 조정을 하는 저런 방식 또는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저 아이스들이 다른 종류의 치안 유지를 이유로 해갖고 또는 국경에 대한 수비를 이유로 해갖고 카나다 국경을 넘어오거나 카나다와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통제하고 거기서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무기 체제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 차원을 넘어갔고 사실상 군사 협력 단계로 현재 카나다는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잠수함도 무조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잠수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잠수함 이외에 아까 얘기한 차세대 전투기부터 각종 군사 무기들에 대한 게 전부 다 한국화되고 한국적 시스템을 따라가야만 미국하고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비벼볼 수 있는 자국 방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미국이 또 싫어할 요소 하나가 카나다가 또 의외로 히토류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히토류 개발에 있어서 미국은 당연히 카나다에 있는 히토류도 이것도 내 거. 그래서 우리가 가공해서 쓰기만 하는 내 자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카나다가 이 히토류, 카나다 내에 내장되어 있는 히토류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협력을 한국하고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보 국방 파트너십을 맺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보 협정이 양국의 방산 공급망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원천 기술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재래식 언론들은 한국이 또 트럼프 심기 거슬려가지고 캐나다 간 게 심기를 거슬려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걸 썼어. 25%로 관세 올릴 거야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더 깊숙이 얘기하면 한국아 나랑 먼저 하기로 한 거 잊었니? 그렇지. 날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한 발 물러서서 나 한국하고 대화 잘할 거야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장 관리 잘해야 돼요. 음. 미국 입장에서 오빠 내가 제일 이쁘잖아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이 또 오빠가 지금 봐라 여자친구가 몇인데 어떻게 너만 대접을 해줄 수가 있겠니? 에헤이. 예? 라고 미국을 얼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이 오빠랑 헤어지면 이만한 남자 어디가 못 구하는데 아우 저 꼴보기 싫은 년들하고 어차피 같이 나눠야 되겠네 요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오빠 나 시간 돼요 이러고 난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내가 봐도 내 손만 잡아주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걸 내심이 인정하고 있다니까.